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송전탑이나 아니면 어디에 매달려서 전기에 관련돼서 수리를 하시거나 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린 생각이 나죠. 무섭겠다. 정말 위험하겠다. 그만큼 당연히 전기에 관련된 사업은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재밌게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배울 기업은 이제 한전 KPS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자료조사는 24. 닉네임 24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자, 한전 KPS.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한전. 한국전력과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전력이 움직이는 만큼 같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제 이 한전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아까 보셨죠? 정비사업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기리에게 저기 가서 저것 좀 고쳐보렴이라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저는 통구이가 되기 싫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전문적인 기술자들만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기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은 관련 뉴스를 알아보고 이제 컨센서스를 알아보고 마지막은 차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전 KPS 회사입니다. 되게 아름답게 생겼군요. 어디에 있을까요? 글로벌 발전 플랜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뭐하냐? 1984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발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로 전력 설비 정비, 화력 원자력, 양수, 송변전, 대외, 해외 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정비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전기 있죠? 근데 이 전기가 끊기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이렇게 돈 내고 쓰는데 전기가 끊긴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 1990년대냐?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에 관련된 그런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에 관련해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전문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해석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 이때까지 정비를 한 사람이 당연히 계속 정비를 잘 하겠죠. 자,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은 뭔가 되게 복잡하지만 심플합니다. 화력 사업, 원자력, 송변전, 대외 사업, 해외 사업에 거창하게 적혀 있지만 그냥 정말 심플하게 정비, 운전 정비 이렇게 정비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력에 관련된 거를 모두 다 정비만 하고 있다는 거. 안전이랑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유일무이한 회사죠. 자,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화력, 원자력, 송변전, 대외, 해외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화력과 원자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전기가 나오는 곳이고 가장 위험한 거죠. 특히 원자력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매출액이 높고 화력에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해외에서도 나름 10%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의 기술을 이렇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에 대해서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비를 해주고 더 안전하게 너희가 전기 쓰도록 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력, 원자력, 송변전, 대외, 해외, 기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영업의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년간 국내외의 다양한 발전 설비를 책임 정비해온 당사는 우수한 전문 기술 인력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국내외 산업 설비의 가동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인도, 파키스탄, UAE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비 산업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아마 이미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비는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무리 과해도 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혹시나 다치면, 혹시나 이 전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정비에 신경을 써도 당연한, 절대 넘치지 않는
그런 산업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전력 정비 사업이 전력 사업의 발달과 발전되어 온 것은 발전 설비의 운전에는 반드시 유지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발전 설비 정비란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 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정비 업무는 설비의 경제적인 가치의 유지, 기기의 수명 연장, 맞죠? 한 20년, 30년 쓸 거를 잘 고쳤으면 한 40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것도 어마무시한 정비 산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설비 가동률 제고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 고장 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 방지 등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비 산업의 성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장성은 있는가? 이거 이미 뭐 고칠 건 다 고치고 이제 뭐 정비는 뭐 계속 닫혀있는 사업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향후 제8차 전력수급계획 명시된 신규 발전소 건설 및 폐지 계획 등을 감안시 원전 정비 사업의 물량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탈원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자력 정비 사업의 물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발전 설비 성능 개선, 이때까지 쓰던 거 이제 원자력 안 쓰니까 다른 거를 이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원전 설비도 해체하는데 이 회사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비의 물량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성장성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원자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원 구성비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원자력이 쭉 내려오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신재생이라는 이런 짙은 파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이 정도의 이제 신재생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도 우리 한전 KPS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은 진짜 돈이 될까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신재생에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때까지 뭐 화력이나 원자력만 했으면은 신재생이랑 좀 거리가 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당사는 신재생 발전 설비 건설공사와 O&M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등 내부 역량 강화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재생 에너지에 맞춰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적을 가져와봐. 실적을 봐야 알 것 같아. 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 양양 풍력 점검 정비, 거금 에너지 파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수소 시범 도시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현재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정비 회사가 정비를 하는데 단점이 생긴다. 그건 바로 파이 나눠 먹기죠. 그 말은 이제 정비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력을 사용하는 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항상 정비하는 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파이를 다른 회사들도 같이 야, 우리도 이렇게 정비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돈을 줘. 라고 말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에너지환경교육부 분야 기능 조정을 발표하여 발전 5사의 신규 발전기 정비를 민간에게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정비업체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때까지는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다가 하지만 이제 민간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제 민간이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까지 한 기술력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애초에 그냥 100% 다 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민간업체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더 꼼꼼히 점검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독점보다는 그래도 경쟁사가 하나 둘 정도는 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1997년 이후 정부는 당사에 대한 독점적 국내 정비 의존도 분산 차원에서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하고자 화력 부분에서 발전회사 주관으로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들 민간업체는 태안, 하동, 당진, 영흥,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전사와의 수의 계약 또는 경쟁 입찰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매출액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도 더 신경을 써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은 화력 부분 정비 점유율, 그 다음에 양수, 그 다음에 원자력, 송변전을 보시면은 화력은 이제 한전이 좀 적지만 이제 양수는 한전이 높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한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부분 또 한전 KPS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변전은 한전 KPS가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딱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뺏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매 분기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경쟁력 아까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축적된 정비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정비 그쪽이 좋고, 그 다음에 또한 돌발 상황 때 베테랑은 그 힘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의 이제 부장님이나 딱 보면은 야, 저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그분만큼 믿음직한 분이 없습니다. 모든 거를 탁탁탁 처리를 하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게 경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란 거 볼 수 있고, 특히 돌발 상황 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사업을 보시면은 이 나라 이름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나아공,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알제리, 사우다, 요르단, UAE, 이라크, 우루과이, 멕시코, 브라질,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 딱 한 글자입니다. 점검, 정비. 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으로 바뀌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한전 KPS는 수주의 계절적 변동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뭐 전구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가장 먼저? 네, 맞습니다. 두꺼비집을 내려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 하절기와 동절기 등 이렇게 가장 춥거나 가장 더울 때는 전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전력 수요 피크기를 피하여 주요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2월만 되면은 이 12월이 겨울 아닙니까? 아니죠. 10월, 11월, 12월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이제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기 때문에 이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때 정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절적 변동 요인이 조금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 부분에서 당사는 2000년 이후에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대요. 무차익 경영이 뭐죠? 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전히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 하나 없이, 물론 조금 있긴 하지만 무차익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 말은 너무나 안전하다는 소리입니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만 꺾이지 않으면 망할 수가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갑질 사례 게시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정직 3개월,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절 업무 배제 및 모욕적 언사 등 이런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회사에도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은 신고하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합니다. 그냥 신고하세요. 자, 그 다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죠.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 1위 한전 KPS.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전 KPS를 배워봤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 발전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발전 설비 없는 한전 KPS가 온실가스 1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전 KPS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는 정비용 차량 배기가스 정도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웃기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온실가스 안 만들어. 우리는 전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 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밖에 없어. 이제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에 있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가짜 뉴스다, 오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환경 얘기가 나와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ESG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비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고객사의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 KPS의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플랜트 서비스 센터는 2002년 9월 28일 날 국제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을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이점을 찾아갔더니 한전 KPS 이틀간 공매도 1,400건을 쳤다고 하네요. 공매 잔고가 6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6억이면 되게 큰 돈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최근 이제 공매도도 또 뜨겁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2,758억 원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매잔고 6억이라는 거는
그냥 한 호가만 올라도 이렇게 6억 원이 왔다 갔다 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리포트를 한번 볼까요? 리포트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2021년까지도 경영평가 등급 영향에 따라서 노무 비용 증가가 지속될 걸로 예상되나 올해 인식한 일회성 비용이 기저로 작용하며 DPS는 상승할 전망이다. DPS가 뭐죠? DPS는 주당 배당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한전 KPS는 막 성장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고 배당을 주고 안정적인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이 단데 이 배당 매력, 이 DPS가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당연히 생긴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올해 그래서 실적이 늘어? 라고 봤더니 네, 는답니다. 이제 매출액은 2.6%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1% 증가를 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DPS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올해 현재가 기준 올해 예상 배당은 거의 6% 정도. 6%면 되게 높죠. 되게 높은 겁니다. 지금 은행 가보세요. 얼마 주나? 0.6%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아까 공부했던 그 내용이 나오네요. 신재생에너지 EPC와 원전 해체가 부각될 수 있다. 이 두 부분 또 이제 약점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지금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하면 한국전력이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그런 게 안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아니죠. 얘는 그것도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거와 같이 동행해서 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기존 발전 정비의 안정적인 수익성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은 과해도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향후 발전 믹스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EPC 수주 기회는 신사업으로 부각될 잠재력이 있다. EPC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설계, 조달, 시공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고 설계를 하고 조달도 하고 시공하는데 이제 그게 신사업으로 부각될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에 선행하는 수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은 향후 성장 여력을 점검하는 해가 될 것이다. 지금 가격 기준 이렇게 수익률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6% 정도라는 거는 어마무시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 가도 이런 돈은 절대 주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진짜 정말 나는 진짜 적금밖에 모르는 적금돌이야 아니면 적금순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보다는 거기서 한 조금은 빼서 차라리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산업은 발전해 왔고 한전 KPS 정비 국산화에 매진해서 정비 분야에서는 독보적 존재가 되어 있는 걸 아까 확인하셨습니다. 정비산업의 성장성이 있는데 그중에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성장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고 한전 KPS도 거기서 뒤처지지 않고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경쟁이 도입되고 있으나 왜냐하면 혼자 하면 썩어요. 항상 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전 KPS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하셨고 선도 기업으로 경쟁 우위가 있다. 그리고 뉴스 온실가스 배출 1위 요명을 받았으나 오류다. 자동차 매출이 1위였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장기적 배당 성장을 확인하셨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해체 관련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과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실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줄지가 않네요. 조금씩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도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일회성 비용이고 그래서 그 기저효과로 올해는 괜찮을 거고 내년에는 다 회복을 할 거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꼼꼼히 거의 한 분기에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 흘러가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은 올해 6.1% 그럼 내년에는 한 6.23%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6%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5% 정도로 보통 맞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5%까지는 주가를 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이 탐이 나거든요. 6%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배당만 봐도 한 20에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아주 이거 백두산인가요? 백두산 아니면은 뭐 한라산 같은데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 한때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상승했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국전력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과 한전 KPS는 이제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차 상승, 2차 상승, 바닥 1차 상승, 2차 상승, 바닥 이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전력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한전 KPS도 당연히 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 개만 투자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상한 곰탱이가 나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저는 항상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전 KPS 지금 위치면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죠. 아니 기린 여기서 한 5% 더 빠졌잖아. 그러면은 더 좋아요. 더 사고 싶어. 그 정도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 샀다고 뭐 이렇게 하면 10%씩 막 빡빡빡 오릅니까? 그렇게 기대할 거면 이걸 사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거를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일단 올해 배당을 최소한 받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일단 33,000원은 당연히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충분히 4만원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원전 해체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매출 증가가 예상되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아직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진 않을 거고 그냥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배당 수익률 6%라는 거는 정말 설령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20%를 목표로 하는데 6%나 준대요. 그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사람에게 이제 주변 사람이 이거 적금 깨서 뭐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나 이거 적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을 하면은 야, 은행에다가 넣니? 진짜 차라리 한전 KPS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과 높은 주가 연동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한전이 오른다면 KPS는 당연히 오르는 흐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처럼 거북이 같은 기업입니다. 마음이 급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조금 더 큰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이 주식에는 맞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꾸준한 그냥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저점인가요? 내일이 저점인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꼬박꼬박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그런 식으로 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전 KPS와 함께 했습니다. 한국전력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 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 충분히 둘 다 매수를 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길이셨습니다.